자, 혁신하는 의료장비 시장, 여기에도 또 주목할 만한 기업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뭐 당장 오늘은 아니고 오늘은 시장이 전체는 무겁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개념, 항상 이렇게 물러선다는 제가 표현 오늘 쓰잖아요. 자, 하나 차분하게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죠.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스몰캡 애널리스트입니다. 박재일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기업 몇 가지들이 있죠. 첫 번째 기업부터 공부해 볼까요? 어떤 기업을 보고 계세요? 첫 번째 기업은 레이라는 기업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이를 먼저 볼까요? 예. 네네네. 계속 갑시다. 예, 계속 네.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레이 같은 경우 일단 그 주력 사업은 그 디지털 덴탈 솔루션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크게 진단 시스템과 치료 솔루션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주력 포인트가 최근에 그 2월 4일에 그 기사를 보시면은 네. 중국 그 케어캐피탈이라는 PE 업체와 JV를 맺었습니다. 조인트 벤처. 예, 조인트 벤처를 맺었고 그 이 조인트 벤처의 내용은 이제 향후 레이가 이제 그러니까 생산법인과 이제 그 유통법인을 그 조인트 벤처로 올해 상반기에 그 세울 예정이고 중국 내에서 예, 맞습니다. 생산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3분기에 완공을 완료해서 아마 빠르면은 연말부터 그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이 지금 조인트 벤처를 맺은 케어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시장 내 그 치과 유통 시장 점유율이 50% 정도로 압도적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중국 최대의 치과 기업 이렇게 해도 있군요. 예, 맞습니다. 예, 중국 최대 그 치과 병원과 치과 대학병원 뭐 그 등등 치과 관련된 그 유통망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중국 1위 그 투명 교정 장치 로컬 브랜드 업체인 엔젤 얼라인이라는 업체도 지금 최대 주주인데 이 레이라는 업체가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맺음으로써 이 엔젤 얼라인과의 그 시너지 효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케어 캐피탈이 보유 중인 엔젤 얼라인과 예, 시너지가 나는군요. 예, 파트너. 그러니까 중국 시장 진출이 현지화 전략이라고 보통 표현하지만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포지셔닝이 있는 입지적인 기업들하고 네. 보통 손을 많이 잡잖아요. 그 네, 얘기가 맞습니다. 지금 포인트네요. 네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이 조인트 벤처로 인한 그 매출 증대 효과가 내년부터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증대 효과는 지금 현재 그 상황을 봤을 때는 한 300억 정도 그 기존 매출에서 증대가 될 것으로 보고 플러스 있습니다. 300억 정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매출이 한 300억 정도를 매년 해왔었는데 네. 이 신규 매출이 이제 붙으면은 한 600억 정도 수준 매출로 중국향으로만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 매출 그 증가 폭은 향후 상황을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아무래도 1위 그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조인트 벤처를 맺었기 때문에 네. 성장 폭은 좀 확대될 것으로 향후에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이 고령화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다 이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네. 고령화의 가장 그 포인트의 이 케어는 덴탈 케어입니다. 아, 예, 맞습니다. 네. 치아 쪽. 어찌됐건 잘 먹어야지 섭생을 네. 해야 건강을 하기 때문에 네. 치아의 중요성은 뭐 본인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맞습니다. 중국도 이제 아마 그런 이슈가 예, 많이 중국도 이 맞겠지. 덴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다음으로 지금 큰 시장이고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 미국이 한 31%, 중국이 한 30% 차지하고 있어서 두 국가가 토탈리 한 60% 초반 정도로 압도적으로 좀 그 시장이 큰 시장이고 중국 같은 그 미국은 워낙 선진 시장이어서 옛날부터 덴탈 시장이 좀 그 활성화가 됐었는데 중국 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소득 수준이 지속적으로 올라옴에 따라서 그 신규 이제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엄청 늘어나겠죠. 예, 그와 관련해서 이제 덴탈 시장도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서 성장률로 봤을 때는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워낙 또 기름진 거를 많이 또 선호하는 습관과 그걸 네, 또 맞습니다. 씻어내기 위한 차 많이 드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치석에는 아주 쥐약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들 하실 거라는 건 알겠는데, 자, 레이가 그래서 이제 네. 중국 파트너를 잡았고, 또한 네. 3D 구강 스캐너 기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DDS? 여기도 인수했나요? 예, 무엇부터 맞습니다. 달라집니까? 그 2월달 기사를 보시면 그 조인트 벤처와 더불어서 DDS라는 그
덴탈 장비 업체를 지분 30% 정도 인수를 하였습니다. 네. 근데 이 DDS의 인수 배경은 뭐 DDS의 라인업이 뭐 캐드캠 소프트웨어, 3D 프린터, 뭐 기구강 스캐너 등 여러 개가 있지만 주목하셔야 될 제품 라인업은 구강 스캐너고요. 그 레이라는 업체가 이제 그 구강 스캐너를 제외하고는 풀 라인업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제 이 업체를 인수함에 따라서 구강 스캐너 라인업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풀 라인업을 갖췄다고 보시면 디지털 관련해서는 풀 라인업을 갖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DDS의 구강 스캐너의 장점이 그 지금 현재는 외산 제품들이 많이 치과 시장에 들어와 있는데 이 외산 제품 대비해서 가격이 70% 정도 좀 저렴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 지금 기존의 구강 스캐너는 구강을 스캔을 한 다음에 그 기공소에 보내서 이제 그 치아 본 같은 걸로 제작을 하는데 네. 그 동사의 DDS의 구강 스캐너를 활용을 하면은 치과 내에서 이제 캐드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3D 프린터로 바로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확연히 좀 단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격적인 측면과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그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DDS가 아직 제품 출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분기부터 구강 스캐너를 본격적으로 팔 것으로 보고 있고 이로 인해서 3분기부터 매출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금리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매크로 얘기할 때. 사실 의사분들도 보통 치과를 개원하려면 치과 그 전공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대출을 받아요. 아, 네, 맞습니다. 장비 들여온단 말이에요. 네. 장비 비싸거든. 네. 아니면 렌탈하거나 이렇게 네네. 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조금 싼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네네. 싼 우리 레이 제품, 아까 구강 스캐너. 네, 맞습니다. 이게 수요가 또 많이 늘 수 있겠네. 네.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70% 정도 70% 저렴하면은. 네. 자, 그러면 실적은 코로나19 영향을 좀 받았을 것 같긴 한데 네, 웨이가 맞습니다. 올해 네. 실적 재성장 가능성이 엿보입니까? 네. 그 20년도 실적은 이미 공시가 되었고요. 뭐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실적 부진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근데 네. 21년도에는 다시 재성장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DDS를 통한 신규 그 구강 스캐너 매출도 올해 3분기부터 발생을 하고 그리고 작년 9월에 공시한 내용이 있는데 ODM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ODM 메가젠 임플란트라는 업체랑 ODM 계약을 맺었는데 이 ODM 관련한 매출이 올해 하반기부터 발생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본업 상황이 그 작년 코로나 때 상황에 비하면은 완전히 정상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발주 자체가 안 됐었는데 근데 이렇게 안 된 부분들이 이제 이연 수요로 작용됨에 따라서 네. 이연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본업이 빠르게 지금 정상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 추정하는 추정치는 그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937억 원의 YOY 한 67%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80억 원으로 YOY 한 37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70%면 굉장히 큰데. 예. 예, 맞습니다. 원래 과거 실적을 보시면은 2019년도에도 영업이익 130억 정도 했습니다. 근데 네. 아무래도 20년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45억까지 감소를 하였고 기저효과가 있겠죠. 예, 기저효과 때문에 성장률이 높아 보이는데 예,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가총액이 3,500억 정도 되고 네네. 뭐 주가는 5만 원이지만 시가총액을 항상 보시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예, 싶네요. 맞습니다. 자, 하나 기업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예. 기업 좀 볼까요? 뷰노라는 그 뷰노. 지난주에 상장한 의료 AI 솔루션 업체 저희 대표이사 네, 출연하셨었어요. 맞습니다. 예. 이 업체 같은 경우에도 간단히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혹시나. 동사 같은 경우에도 그 AI 기반의 그 영상 분석 그 의료 솔루션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 영상 분석뿐만 아니고 동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JLK나 뭐 루닛, 딥노이드 이런 영상 분석 AI 기반의 의료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업체하고 달리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음성 인식 관련한 솔루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루션이 좀 다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그거 것 되게 같아요. 신기했어요. 저는 기업 탐방을 가봤는데 예. 이 의사가 보통 전문 용어로 막 뭘 얘기하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그 네. 간호사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의사들끼리 토론을 할 때 네. 그게 텍스처로 쫙 예, 나오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갖고 하여튼 예. 그래서 이어서 투자 포인트까지 말씀을 드리면 그 아무래도 이게 AI 관련 업체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 안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사의 가장 문제점은 아니 모든 AI가 그렇죠. 예, 아직 뭐 초기 단계여서 예.
이 시장이 아직 개화되는 단계여서 숫자가 가파르게 올라오진 않지만 그래도 뷰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보셔야 될 부분은 네. 해외 매출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유럽 CE 인증을 5개 제품에 대해서 받았고 지금 현재 미국 FDA에도 3개 제품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넣어놓은 상황이고 네. 빠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럽은 CE 인증을 받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남아 있는데 유럽향 매출이 올해 일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꾸준히 소액이나마 발생을 하였는데 그 국내도 올해 초에 기사를 보시면은 유비케어라는 그 업체랑 그렇죠. 총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동사가 기술력은 있는데 유통망이 좀 유통망이 좀 약하다는 그런 그러니까 AI 솔루션 기업들이 보통 유통망이 약해서 이렇게 총판 계약을 맺고 판매를 하는데 그 뷰노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총판 계약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국내에서는 없었는데 유비케어라는 업체랑 올해 초에 총판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또 대만의 그 헬스케어 업체인 CHC 그룹하고도 올해 1월에 총판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대만향 매출과 국내 매출이 총판을 통해서 발생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로 인해서 뭐 당장의 실적이 엄청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가파르게 성장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네. 올해 매출이 좀 본격화된다는 측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라인업들 포트폴리오가 뭐 예. 다양하잖아요. 앞서 이제 맞습니다. 영상 판도이라고 했는데 뭐 이 패시티 예. 같은 뭐 이 그러니까 뭐 암 세포 같은 예, 거. 맞습니다. 네. 그게 좀 영상학적으로는 굉장히 모호한 게 많은가 보더라고요. 네. 우리는 사실 보면 일반인들이 모르죠. 다 똑같아 네네. 보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폐결절 같은 것들이 이제 확률적으로 AI가 이게 뭐 스캐닝을 쫙 해가지고 의사한테 조언을 해주고 그 판독 기술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네. 데이터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네. 의사들 쪽에서 요구를 많이 한다고. 네네. 네. 그래서 저도 그뭐 미팅을 해봤지만 저는 경쟁사랑 좀 비교를 많이 하는데 네. 예, 지금 상장된 업체 중에는 JLK가 가장 좀 피어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JLK랑 좀 차별점은 JLK는 그 영상 분석이란 이 기본적인 거는 뷰노랑 마찬가지지만 비슷한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뷰노 같은 경우에는 그 질병의 예측까지 좀 가능하다는 게 좀 카테고리가 좀 넓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그냥 그 영상 분석만 하는 것보다 그 영상을 바탕으로 이제 질병의 예측까지 그러니까 판독 이외에도 예측까지 좀 가능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시가총액도 JLK가 한 1,500억 정도고 이 뷰노가 한 3,200억, 예, 3,200억 정도인데 이 시총의 갭이 아무래도 그런 기술력의 차이가 있고 제품 라인업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임상 그 논문 건수도 뷰노가 압도적으로 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측면들이 뭐 제가 기술적으로는 뭐 전문가가 아니어서 엄청나게 전문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냥 이러한 객관적인 수치만 봤을 때는 이래서 시장에서 좀 더 고평가를 해주지 않나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을 좀 드리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요. 뷰노의 장점이라면은 이제 성장성이 상당히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 넓더라고요. 제가 봐도 맞습니다. 네. 넓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장점은 자본금 10억이니까 유통 주식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뭐 유통을 위해서 무상증자나 유무상 뭐 증자를 좀 할 수도 있겠죠. 네네. 그거는 뭐 포인트가 될 거. 근데 나쁜 배드 포인트는 수익성이 아직 좀 올라오지 네. 못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수익성 측면에서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작년도 그러니까 20년도 실적이 아직 안 나왔는데 20년도 실적은 매출액 16억 원에 영업 적자 80억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적자죠. 예. 네. 이 아무래도 시장이 개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그리고 AI가 이게 AI 의료 솔루션 자체가 정부에서 허가를 해줘야 이게 또 할 수 있는 시각처.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매출액은 작지만 그래도 올해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포인트들로 인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76억 원으로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근데 다만 아직 매출액이 고정비가 뷰노가 연간한 BEP 매출액이 한 1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억이 넘어가야 레버리지 효과가 생기면서 마진이 나오는데 네. 아직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100억 언더 매출이기 때문에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빠르면은 내년부터는 턴어라운드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삼자 배정 유증이나 물론 회사의 이제 그 재무적인 거야 뭐 네. 그쪽에 알아서 하는 거지만
좋은 파트너십을 만나서 삼자 배정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 무쌍증자도 하겠네. 네. 그럼 시점이 언제이냐일 뿐이죠. 자, 네네. 오늘 레이 들어봤고요, 뷰노 들어봤습니다. 그 덴탈 쪽의 특화인데 이제 레이는 예, 맞습니다. 뷰노는 좀 확장성이 넓습니다. 네. 여러 가지. 예. 하여튼 흥미로운 기업이에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상장 후에 지금 허니문 기간이 없었거든요. 바로 네네. 이제 내려와 있는데 네. 오히려 가격적으로 조금 더 밀리면은 메리트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겠다 싶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할까요? 네. 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스몰캡 애널리스트 박재일 연구원인 두 가지 기업을 오늘 좀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